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6월 9일 일요일이죠. 103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를 뛰쳐나와서 격렬한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청은 24만 명이라고 주장합니다만은 주최 측의 이야기처럼 103만 명 정도가 되면은 홍콩 시민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거리를 나오는 셈입니다. 왜 홍콩 시민들은 격렬한 시위에 참가하는가? 홍콩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홍콩의 번영이란 주제입니다. 원래 이곳은 아주 작은 어촌이었고 빈촌이었습니다. 1842년부터 영국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교역 장소로도 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844년에 홍콩의 재무장관은 아예 철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1847년에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영국 기업들이 홍콩으로부터 철수를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도 인구는 한 60만 정도로서 아주 조그마한 그런 도시에 해당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한 740만 정도가 됩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문화혁명을 피해서 중국 본토로부터 피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면적의 한 12분의 1 정도의 땅을 갖고 있고 어떤 자원도 갖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1인당 GDP는 48,829달러입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번영하게 되었을까? 두 단어입니다. 작은 정부와 경제적 자유. 아마 역사상 홍콩처럼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적용해서 성공한 경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홍콩은 1961년부터 1981년 20년 사이에 연평균 9.9%를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 1인당 홍콩 시민들의 소득은 영국의 28%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98%에 육박하고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영국의 42,310달러보다 1.15배가 높습니다. 이런 성장에는 한 인물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만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1961년부터 1971년까지 영국 본국으로부터 홍콩에 파견된 총독부 재무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존 카우퍼스웨이트. 존 카우퍼스웨이트. 1915년부터 2006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철학은 정부가 사업을 벌리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주 자유로운 정책을 실시해서 정말 홍콩을 부강하게 만든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997년도에 주권이 중국으로 이양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일국양제, 한 국가 안에 두 체제, 일국양제 원칙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넘어가기 전에 영국은 협상 과정에서 정치, 입법, 사법 체제를 반환 이후에 최소 50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1947년까지입니다. 이외에는 벨기에 특별행정구 설치로 인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영구히 적용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하게 됩니다. 지금은 외교와 군사를 제외하고는 홍콩 정부가 독자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을까? 홍콩의 행정수반이 친중파입니다. 이름은 캐리 람 행정장관입니다. 이 양반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반중 인사나 그다음 인권 운동가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악법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이 특정 인물을 범죄 용의자로 선정하게 되면은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홍콩에 제시하면은 홍콩이 추방 형식으로
중국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은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과 또 그 밖에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중국 법 위반으로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중국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권의 비판적인 인물들을 입을 가리거나 아니면 그 양반들을 중국의 사법당국의 심사 대상으로 올가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중국만을 향한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중국을 포함해서 타이완,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나 지역도 사안별로 예를 들면 살인, 미수, 탈세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중국에만 넘기는 것이 아니고 타이완에도 넘길 수 있고 마카오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국에 편애하는 그런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이 법이야말로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로 지목된 중국이 홍콩 시민들의 자유의지와 또 홍콩 시민들의 그런 의사를 억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위가 발생한 다음 날 6월 10일 친중파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범죄인 인도 법안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홍콩의 의회, 입법회라고 부릅니다. 입법회는 친중파 위원들하고 그다음 범민주파 위원들 사이에 격렬한 대결이 있는 상태입니다. 홍콩 법조계는 대부분 다 반대합니다. 1997년 이후에 가장 큰 반대 시위, 홍콩 법조인이 참가한 것이 바로 엊그제 그런 103만 명이 참가한 시위였습니다. 이 홍콩에서 변호사협회 전 회장을 지냈던 앨런 렁은 이번에 범죄인 인도법과 중국과의 사법공조 조례가 통과되면은 홍콩은 영원히 과거와 같을 것이다. 홍콩과 내륙은 더 이상 아무런 구역이 없고 양제가 일제로 바뀌고 홍콩은 끝장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홍콩의 사법인들은 이번에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보시죠. 중국은 어떻게 개입하는가? 중국 공산당 고위 당국자들에게 국가라는 것은 통치의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수단인지 도구단지 합리화될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 그런 데모나 이런 부분이 무자비하게 진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국가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국가의 통치의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자유사회에 사는 홍콩 사람들은 정말 영국 지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하고 홍콩 시민들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이죠. 홍콩 법조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과의 사법 공조가 되고 그 다음에 범죄인 인도 해박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사람을 홍콩이 송환할 수가 있으면은 중국가에 가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사법부의 독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사법부가 독립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고 중국 법원은 정법위가 이끌고 있고 그 정법위는 공산당 산하에 있습니다. 상권 분립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판사가 정법위에 속해 있고 정법위가 공산당 하부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사건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공상의 고위 당원이 사건을 심사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에 사는 양식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참 살기가 힘들 겁니다. 모르면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아무런 권력에 대한 정당성 없는 공산당이라는 체제가 사법국까지 장악하고 있으니까. 사법국에. 그래서 홍콩의 100만 시위라는 것은 일종의 가치의 충돌입니다. 중국과 홍콩이 지향해온 가치의 충돌이고 또 마찬가지로 체제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실 세계사에서 진행돼 가는 걸 보면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은 자유는 언제든지 수단이나 도구나 발사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저 양반들은 인류 역사에 뭘 그렇게 크게 기여했을까? 중국 공산당이나 이런 경우는 뭘 기여한 게 있나? 뭐 푸틴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 과정을 통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달성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대규모 시위나 이런 부분들이 참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자유가 공짜가 아니고 자유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회에만 주어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